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한만봉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교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 텍스트는 이 책입니다. 인사행정학이라는 책인데, 이건 제가 저술한 책인데 구체적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의 개념적인 측면 또는 인사행정의 인력계획, 인사행정에 있어서 계급제와 직위분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보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보직을 시키지 못한다면 인사행정은 실패한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또는 개인의 조직의 단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충원 관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인적 자원의 배치 관리라고 할 수 있고 인적 자원의 이동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통제하고 활동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활동이 인사행정입니다. 특히 교원 인사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배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봉사성과 평등성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 또한 독점성, 독자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인사행정이라고 하면 사람 관리입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보력이 많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력에 의해서 인간을 판단하고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인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인지 능동적인 사람인지 피동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한 인적관리를 잘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사람 관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인간은 능력자가 있고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능력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무능력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 사람의 학력을 보고서 능력자다, 무능력자다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시대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외부적인 행동을 하는 것 또는 구체적으로 능력 있는 것, 언변 능력, 말을 잘하느냐 또는 대면적인 활동 능력,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는가, 낮은 지위에 있는가, 또는 지위 고하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과 무능력 있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과연 능력 있는 사람과 무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한 능력과 무능력을 어떤 도표나 숫자나 차트를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인 측면 또는 인성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한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승진에 또는 유리한가? 또는 인사를 했을 때 효율적인가? 근무 의욕을 잘 발휘하는가? 또한 사기가 높은가? 능률성과 효과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조직에 맞는, 조직에 합당한 사람을 인사 이동을 하고 그곳에
충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을 아무리 능력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해도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그만큼 중요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조직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박세리 선수 알고 있죠? 골프를 잘하는 박세리 선수를, 이 사람은 골프를 잘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쪽에 그림을 잘 그릴 거야 라고 그림 그리는 쪽에다가 넣어주면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야구를 잘하는 박찬호 선수도 다른 쪽에 이 사람은 스포츠 달리기에 잘할 거야 라고 넣으면 소용없듯이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탤런트를 합당한 곳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능하다면 유능한 곳에, 필요한 곳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행정에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판단 기준을 어디에다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 또 활동의 주인공, 이 사람을 잘 필요한 곳에 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력을 넣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작정 나의 친척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와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인력 배치를 한다면 실패하는 인력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의 적합한가, 또는 모집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할 것이냐, 또한 아니면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의 시험도 여러 종류가 있죠. 필기시험, 지필고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채용할 것이냐. 능력 발전 단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행동 규범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서류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또한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켜서 인사 이동을 시켰을 경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사기를 어떻게 증진시켜 줄 것이냐, 또는 이 사람의 욕구사항을 어디에다가 발현시켜 줄 수 있느냐, 또한 규범과 통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발현시킬 것이냐, 아니면 근무 성정, 평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충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면 평가 제도를 통해서 충원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인력 충원한다, 인사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떤 조직들은 조직의 규범들이 있죠. 조직의 규범에서는 우리는 채용을 이렇게 한다 라고 그 조직의 규범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재,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 구조, 인사 충원 제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행정의 개념,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민주적인 구조에서의 인력 구조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주의 구조에서의 인력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공산주의 구조에서의 인력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인력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곳,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서의 인력 구조,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이 합당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민주적인 구조의 인력 충원과 인사행정이 필요하겠죠.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에 맞는 인력 구조와 배치, 충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맞다, 민주적인 것만 맞다, 공산주의적인 것만 맞다, 사회주의적인 것만 맞다, 전체주의적인 것만 맞다 라고 편협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사회과학에서는 정답은 그 조직에 맞는 그 상황, 시츄에이션 조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이 곧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 자체가 학문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폭넓은 또한 열린 마음으로 모든 학문을 받아들여서 선별적으로 이것이 합당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된 사고방식, 이기적인 사고방식, 폐쇄적인 사고방식은 학문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학문을 할 때 제가 강의를 하고 한 이 자료가 또한 강의 자료가 100%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선생님들이 직장 근무하는 곳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또한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학문의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고방식,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한 대학원생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다고 했죠. 동양적인 상황, 서양적인 상황, 또한 농촌적인 상황, 도시적인 상황, 또는 어촌적인 상황의 어떤 조직이나 여건은 다 달라요. 똑같은 교원 인사라고 해도 섬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도시의 한복판에서 근무하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교원, 또한 어촌에서 근무하는 교원, 농촌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름을 인정할 때 학문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과 그 현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들리시라는 학자가 말한 다름의 정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르지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동양과 서양과 또는 남한과 북한과 다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또한 인사행정 적용도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영재가 다를 수 있고 천재가 다를 수 있고 또한 둔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둔재라고 해서 영원히 둔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재라고 해서 영원한 천재로 죽을 때까지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천재가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어요. 둔재가 천재로 바뀔 수도 있고 어렸을 때는 둔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커가면서 천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는 천재였지만 커가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둔재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조직과 여건, 상황, 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다양한 분류 체제에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사행정도 선진국적인 측면과 후진국적인 측면이 달라질 수가 있죠.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현대 21세기에도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틀린 이론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시대, 그 시대에만은 그것이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요. 반도체 산업이 지금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 이후에는 또 다른 4차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4차 산업에 맞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교육과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인사 이정도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한 이론과 과거에 잘 됐다. 과거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펼친다면 현대 21세기에는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인사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행정을 접하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관리의 구축체계, 제도 또는 역량, 다양성 이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도 똑같아요. 과거의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었어요. 단순하게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 근데 21세기 교육은 느끼는 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지식과 가치관이 있다면 지식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입의 단계에서 생각의 단계로 바뀌었고 깨달음과 느낌으로 단계로 바뀌어서요.
그리고 21세기 교육은 또 다른 교육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과거의 교육은 학교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교육이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공부를 했던 이 젊은이들, 아이들, 학생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비대면이 더 편해지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소통의 관계도 바뀌어갈 수 있어요. 교육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행정 자체도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폭넓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학문하는데 좀 더 성공적인 학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욕구가 뭐냐, 조직의 욕구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권이 다르다고 하죠. 동양의 문화는 원숭이 문화권이라고 해요. 서양의 문화는 사자 문화권이에요. 사자는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배가 고프지 않는데 사냥을 하진 않아요. 원숭이 문화권은 자기가 먹는 물건, 먹이를 가져다가 쌓아놔요. 그리고 쌓아놓은 거를 나중에 먹어요. 자, 문화가 틀리죠. 그때그때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문화, 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문화와, 또는 그 욕구의 미래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문화,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인사행정이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는 성과 중심의 어떤 모델을 했어요. 성과를 잘 내면, 성과를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능률을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했는데, 서서히 성과 중심에서 안정화되는 안정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제도의 틀 안에서 좀 평온한, 평준화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정인들이 성과를 내서 특정 조직이 발전하는 것으로 과거의 시스템이 갔다면, 지금은 너도 나도 평준화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자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조직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나의 의지만,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가치관으로 간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또는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의 인구가 10억 이상이 되니까 중국에 껌 한 통만 팔아도 중국이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부하던 학우는 학교를 관두고 중국어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만 공부하고 중국으로 가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자, 너무 앞서간 생각, 지나치게 앞서간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학교도 다 관두고 한 그 친구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업자가 되었어요. 자, 왜 그러냐? 너무 지나치게 앞서갔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과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죠. 지금 4차 산업시대예요. 이 4차 산업시대에 교육이나 사회환경이나 재정이나 또는 조직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4차 산업에 맞게끔 움직이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 1970년대 우리도 4차 산업을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4차 산업을 간 기업체는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시대에 맞대 그 시대에 약간 앞서가는 사고, 약간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사행정도 똑같아요. 인사행정에 사람의 적재적소에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채용하고 충원하는 것도 지나치게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에 충원하고 그 부서를 포커스로 맞춰서 간다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상황을 맞추느냐,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황 파악 능력, 조직 파악 능력, 그 조직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자,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성과 중심으로 갈 것이냐, 과정 중심으로 갈 거냐, 보상 체계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의 체계적인 측면도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양성평등으로 갈 것이냐, 균형 잡힌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과거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남성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소외됐어요. 그래서 여성부가 생겨났죠. 그리고 여성 회관도 지역마다 생겨났어요. 자, 지금은 어떠냐? 그럼 여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또 남성이 또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균형 잡힌 것을 어떻게 균형 잡혀서 갈 것이냐? 인사제도도 지금 여성 할당제가 있어요. 여성을 몇 퍼센트 할당하라. 지역마다, 조직마다, 국가마다, 또는 정당도 똑같아요. 정당도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도 여성 몇 퍼센트 할당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여성 할당제로 만들어 놓고 여성 제도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인사행정에서도 여성 할당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 능력이 없이 무조건 할당제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당제가 잘못됐다, 뭐 부정적이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할당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등주의로 갈 것이냐, 균형 잡힌 것으로 갈 것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원 인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 인사,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보를 깨달아야죠. 교원 인사를 할 때 인사제도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를 파악했는데 그 정보가 맞느냐, 올바르냐도 또 판단해야 돼요. 지금은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죠. 가짜 언론 기사, 가짜 뉴스, 가짜 방송 너무나 많아요. 또 정보도 가짜가 많아요.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정보들 다 100% 맞느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많은 정보들 다 맞느냐? 트위터에 올라가 있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맞느냐?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산이에요. 정보가 올라가 있다 해서 다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에 대해 궁금해서 네이버에 글을 올리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근데 정보가 여러 정보가 있어요.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맞느냐? 정보가 맞는 것을, 그 정보가 맞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려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수집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계도 내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통계가 맞는지, 단순하게 통계가 맞는지도 또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은 그 조직의 팀원들이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가 맞는지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정보를 얻는 과정들도 중요하죠. 과거처럼 칠판에서만 얻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록에서, 페이퍼에서만 얻을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적자원 측면에서만 얻을 것이냐. 우리가 사람들의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에 대해서 어떠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이렇더라. 자, 그러면 그 정보가 맞느냐, 그 정보가 객관적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정보냐, 우리가 이런 것 정보적인 측면도 제대로 파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보를 지식화시키거나 또는 그 정보를 통해서 조직에서 인적 자원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행정은 여러 가지 사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채용을 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채용된 인원을 제거를 하고 또한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인사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제가 전에 몸담고 있었던 모 대학의 학교 시스템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원의 수업은 뭐 야간 수업으로 들어가서 야간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것, 대학원 공부하는 것을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 라고 했더니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가 야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 수업을 하고 주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새로운 정보도 얻어가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저한테 상의를 했어요. 자, 조직의 리더가 직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학문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좀 더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리더가 깨어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 대신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능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훈련을 통해서 직무 교육을 하든지 또는 외부 교육을 하든지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들이 누가 해야 되는가?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관리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관리자들이 깨어있는 마음, 가치 있는 마음, 열린 마음이 되어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에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쑥 설명을 할 거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뭐 지역 인재에 대해서 추천제 또는 뭐 모병제 뭐 여러 가지 있듯이 군대도 있듯이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시장 원리에 따를 것이냐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할 것이냐 또는 평등주의로 할 것이냐 또한 특별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역차별이 생겨요. 뒷프로세스 역차별이 생겨요. 이 뒷프로세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특정인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역차별에 대해서 일반 사람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뒷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한 인재 채용 장려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인재를 채용할 때 장려를 하는 국가제도들이 있는데 장려 제도 수도권 편중의 인사제도의 문제점들 또 지방 분권화 시켜서 요즘에는 지방 분권화를 많이 하죠. 근데 지나친 지방 분권화는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과 정부와 국가 임용적인 측면 또는 교원 인사에 있어서 지역적인 것 아까 말한 섬 지역 또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 곳들의 인사 이동 채용 그러면 장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려 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냐 수도권 대표를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직의 어떤 학교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지원하고 싶어하는 곳 이런 것을 만드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불균형적인 측면에서 채용을 한다면 문제가 많겠죠. 문화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경제, 행정 또한 인재 관리, 인재 충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불균형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면 과소 임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과잉 지나치게 임용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임용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 자체도 다른 어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역할 할당제라든지
뭐 필요성, 지역 할당제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때로는 능력 위주로 뽑는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교육비 지출이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든지 뭐 취업난을 위해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시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취업을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 취업률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과연 이 조직에서 취업률을 얼마나 할 거냐, 또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측면, 여건, 외국의 사례, 뭐 선진국의 사례,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 또는 한국에서 이런 제도를 하면 과연 선진국에서 어떤 제도를 하는가,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를 추종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다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좀 이쪽 저쪽 다양한 학문, 다양한 분야, 다양한 파트를 이야기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다닐 때 인사행정이란 무엇일까? 인사란 무엇일까? 가장 효과적인 인사란 무엇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수업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